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애플입니다. 진짜는 위기에서 더욱 빛난다. 애플이 올해 보시면 주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애플 투자 관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근데 일단 작년 고점 대비로는 아직까지 상당히 거리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정도 좀 회복을 했거든요. 그만큼 시장을 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복판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특히 지난 3월 두 번째 주에 있었던 소위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에 더욱더 도드라지게 이 두 회사가 시장을 좀 지지시키면서 다른 것들을 좀 끌고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4월 27일 날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아마 관심 있는 거는 아마도 이번에도 배당금의 인상이라든가 또 자사주 매입권이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10년간 항상 3월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같이 어떤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자사주 매입이 900억 달러가 승인이 났었고요. 지난 5년간 합으로 4,05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 정도 이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2017년 이후에요. 주식 수가 무려 2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들의 보유 지분 가치가 그만큼 그 이상으로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먹거리를 10명에서 나눠 가는 거를 지금 7명 반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 2월에요. 당시 CFO가 더 이상 순현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전부 다 뭐라도 쓰는 거거든요. 주겠다는 거죠. 네, 그것이 결국 투자할 거 다 하고 나서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자사주를 통해서 주주의 지분을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것이 매출액과 주당이익과 주당 배당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가치가 유지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꼭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이 이렇게 분명히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지만 딱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적정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많이 이제 좁혀졌다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 같은 거 그 이상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시장이 여전히 녹록한 시장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말 장밋빛이 넘쳐나고 꿈과 희망으로 인해서 쭉쭉 올라갈 때는 적정 주가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목표 주가의 추이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갈 길을 원하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시장 먹고 살기 힘드는데 주가가 왜 올라?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히 한국 주식은 아무리 주식 투자하시더라도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적정 주가와 괴리감이 많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주식이건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적정 주가를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 걱정할 필요 없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좀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는 것은 자제하시라는 뜻에서 적정 주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땡길 때는 또 아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고요. 두 번째 하스탁은 캐터필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간밤에 좀 부진한 모습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은행 불안 조금 해소되는 듯하면서 올라오다가 다 토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좋은 징후가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려오고 물론 유가는 좀 반등했지만은요.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좋게만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도 있으니까 고민이 필요해 보겠고요. 오늘 일단 캐터필러를 비롯한 산업재가 많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두 가지가 우리 주목하셔야 되겠죠. 어저께 나왔던 ISM 제조업 PMI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46.3이라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50이 기준인데요. 전망이 47.3이었고 전달이 47.7이었는데 그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낮게 나온 것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건설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전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에 대한 것들이 약간 둔화되고 건설 지출이 약간
약간 둔화되면 그 관련돼서 뭔가 중장비를 하거나 이런 쪽은 약간 슬로우할 수밖에 없어. 뉴스 모멘텀이 약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 최대의 건설 중장비 회사인 오늘 캐터필러가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유나이티드 렌터라이 같은 경우에도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게 거의 7, 8%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농기계 회사인 디어앤컴퍼니도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또 산업용 부품 회사인 이튼 같은 것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때문에 빠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내려가기를 기대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경기 민감주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은요. 서비스 나옵니다. 성장의 희소성이 빛난다. 요즘과 같은 불황에 더 성장주가 빛난다고 하죠. 베어드에서도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서비스나는 저희가 좀 간혹 소개를 해드렸던 회사인데요. 서비스나는 긍정적 시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우리 전문 지식을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이제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걸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뭐 해외 자료 워낙 많이 있겠고요. 국내에도 이런 거 번역된 자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스타디를 하신 다음에 뭐 엄청난 깊이 있는 스타디보다는 뭐 1시간 정도라도 훑어보면 대충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던 요즘은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해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튜브로 자기 회사 하는 업무를 다 소개하고요. 요즘은 그 번역 기능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한글을 선택하면 자막이 잘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저 자신도 제가 모르는 기업은 다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비스나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관리 분야의 1위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고객 관계 관리 CRM 쪽의 시장에서는 세일즈포스가 1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사 관리 쪽에서는 워크데이 역시 상장사인데요. 그러니까 인사 관리에서 그런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워크데이가 1위 회사인데요. IT 서비스 관리, 그래서 IT의 그 회사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완전히 전부 다 플로우 자체를 자동화시켜 주는데 컨설팅 해주고 그런 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나우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바로 서비스 나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베어드 얘기가 나왔지만 베어드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눌린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 물론 사람 뽑기도 쉽지 않지만 실제로 원하는 사람은 워낙 또 임금이 비싸져 있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또 그거보다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지금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찌됐건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업무의 효율적으로 해서 좀 더 사람이 일일이 하는 거를 뭔가 플로우 차트로 데이터를 갖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것이 바로 서비스 나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어드가 딱 이런 시장에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독보적으로 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나우를 얘기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20% 이상의 성장률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IT의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서비스나가 많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나가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현금 흐름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많은 분들이 조그만 회사하고 적자 회사가 워낙 많으려는 생각이 돈 제대로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퀄리티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어드가 이번에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475에서 545달러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목표 주가 평균은 520달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런 것도 역시 그 주식을 판단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상당 부분이 매출액이라든가 주당이 아까는 배당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검색을 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월거즈 코너를 통해서 이런 걸 다양하게 보는 방법들을 실내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시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요즘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술주에 대해서 워낙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있고요. 두세 배 워낙 많은 분도 있고 시장에 나스닥 백이 워낙 강해서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오늘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기술주의 상승은 분명히 좋은 요인이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금리가 왜 일어나는지는 결국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인사이트에 담겨 있던 내용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 이거 뭐 그냥 숫자만 보고 따라가면 성장주를 따라가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이 얘기는 내일 또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이항영의 월가이드 진행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